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는 알겠어요. 영양제 안 먹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피하면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 뭘까라는 걸 물어보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정보 IBLS의 윤중식 약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간염, 내가 B형이든 C형이든 간염에 걸려있다라고 할 때 근데 건강해.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 아니면 약을 잘 조절되고 있어. 이럴 때 어떤 영양제가 나에게 도움을 될까? 첫째는 단백질, 특히 식물에 있는 단백질 추천드리고요. 둘째, 햇빛에서 공짜로 주는 비타민 D. 이건 보충제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비타민 D 보충제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간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꼭 환자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영양제를 그때 했어요. 지난 편에서. 영양제는 뭐였죠?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과도한 철분, 과도한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바로 허브였죠. 허브에 있는 파이로리지딘이라는 물질들이 간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영양제는 알겠어요. 영양제 안 먹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피하면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이 뭘까라는 걸 물어보실 텐데 아까 바이러스 감염 얘기 살짝 했지만 첫째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비만이에요. 사실 간염이 바이러스랑 싸우느라고 간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살까지 쪄버리면 지방이 간에 쌓이는 지방간이 되거든요. 이게 알코올에 의해서 오는 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지방이 쌓여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방간들은 결국은 간에 염증을 유발하고 똑같아요. 간 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아마 바이러스 간염을 능가하는 위험성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비만이 창궐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것들이 염증화되고 염증이 되면 그 간경화 간암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바이러스 간염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겪고 있는데 그럴 때 비만까지 온다면 내 간이 겪어야 될 일은 이중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간염으로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데 지방까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당분 섭취를 좀 줄이고 칼로리 높은 지방 섭취를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걸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은 비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 간염 있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술입니다. 너무 뻔하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인데 술은 굉장히 간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 술의 염증에 의해서 알코올성 지방간도 생기고 간경화, 간암으로도 많이 가요. 실제로 술 때문에 많이 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과량의 술을 먹는 건 아주 좋지 않아요. 특히 바이러스 간염이 있다면 저는 안 먹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뭐 한두 잔 먹거나 뭐 꼭 물어보시거든요. 한 잔은 되냐, 뭐 두 잔은 되냐 이런 거 꼭 물어보시는데 그냥 안 먹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 안 먹어서 간에 염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부패한 땅콩이에요. 땅콩. 우리가 보통 뭐 견과류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땅콩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콩이 부패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플라톡신은 굉장히 맹독하고요. 그 다음에 발암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암도 많이 유발하거든요. 간해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아플라톡신인데 이 아플라톡신이 실제로 부패한 그러한 견과류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견과류 중에서 좀 오래됐다 싶은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이제 뭐 된장에서 이 아플라톡신이 뭐 검출됐다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작년에 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아플라톡신에 대한 독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견과류나 또는 전분, 그러니까 쌀이나 뭐 밀가루 이런 데서 생긴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인데 아주 맹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보통 웬만한 해로운 것들은 다 끓이면 없어지거든요. 이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뭐 곰팡이 생겼네. 그 부분만 제거하고 또 먹어야지 가족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견과류나 아니면 탄수화물들 공유로 먹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플라톡신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견과류가 있다면 보관할 때 철저하게 습도나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로 견과류들을 껍질이 있는 채로 보관하세요. 땅콩이라면 예를 들어 까지 않은 형태의 땅콩을 그대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곰팡이 덜 생기고 생기더라도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먹고 혹시 남았다 그러면 아주 밀폐를 잘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약간 곰팡이가 허옇게 또는 푸르스름하게 피었다면 그 음식을 반드시 먹지 말고 버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있는 환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독소 물질이 바로 아플라톡신이고 그게 많은 것은 바로 땅콩 같은 견과류가 부패됐을 때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첫째는 비만해지는 거고요. 둘째는 술이에요. 술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셋째는 견과류나 또는 곡류에 있는 부패된 곡류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을 조심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간을 가지고 80대, 9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은 비형 간염 치료제가 잘 나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치료제였더라도 치료를 해야 돼요. 먹다 끊다 하는 건 바이러스 치료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꾸준히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좋은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간 건강을 더욱더 신경 써서 건강한 간으로 우리 80대, 90대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